변호사님, 연락을 차단했는데 막 번호 바꾸고 막 계정 바꿔가면서 막 5번, 6번 이렇게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스토킹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 유튜버 아, 이거는 연기한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한 거예요, 순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스토킹 통상 스토킹 자체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범죄와 더불어 혹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스토킹의 기준이라는 게 딱 뭐예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이 무엇인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법 규정을 보면 사실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맞아 이거야, 가해자들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통 주장이 나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전화 5번 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스토킹일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건 중에 의뢰인이 스토킹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공소장을 가져왔는데 5번 문자 보낸 게 전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도 뭐 욕설이나 어떤 이런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용 자체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것만으로 재판에 넘긴 거는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스토킹일까? 이런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뭐 다른 판단이었으니까 재판에 넘겼겠죠. 그래서 이렇듯 스토킹인지 아닌지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딱 충족하지 않으면 제가 괴로워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신고는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요. 스토킹이 안 되더라도 그냥 허무맹랑한 신고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건 스토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다른 법으로 의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죄,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꼭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토킹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신고를 해서 잠정조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잠정조치라는 거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기기를 이용한 연락 금지, 직장이나 집 찾아가지 않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고소하고 처리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그런 스토킹 피해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스토킹인지 너무 애매한 경우라서 잠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찰서장 명의로 경고장을 상대방에게 발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지키지 않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상당히 큰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워치도 하나의 피해자 보호하는 그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나라에서 한 거라서 뭐 다른 기계 장치가 아니라 갤럭시 워치 똑같이 줍니다. 거기 있는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가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그런 게, 어쨌든 제가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이 사람 위치가 추적, 이거는 전자발찌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인권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제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판결을 받고 해야 이제 가능한 거고, 단순히 내가 지금 스토킹 피해받아서 경찰에 1차적으로 신고한 그 정도 행위만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스토킹의 처벌 수위는 네. 어느 정도예요? 스토킹 처벌법은 기본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더 중한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높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 실무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느 정도라더라, 이런 식의 어떤 통계가 아직은 생기기 전인 것 같고, 다만 규정 자체가 3년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행위는 보통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범죄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스토킹과 별개로 뭐 협박이나 명예훼손, 이런 다른 범죄들이 보통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쳐진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인지 자체가 다 터지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고,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이 저를 협박해요 이렇게 할 것도 스토킹 법이 생긴 이후로 스토킹 당했어요 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하게 그냥 어떤 조그만 어떤 피해만 있어도 바로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른다면 스토킹 사건의 건수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연인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 약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약 300회 이상 카톡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한 사건에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스토킹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추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최소한 잠정 조치라도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법은 스토킹 처벌법도 있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직원이 스토킹 피해를 당한 걸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취할 수 없게 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직장 상사랑, 그러니까 남자 상사랑 이제 여자 후배랑 일어난 일인데, 이 남자분이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요. 뭐냐면 술 먹고 전화를 5차례 미만, 하루도 아니고 몇 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2번씩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문자 이 정도인데, 남자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거는 당연히 도의적으로 잘못됐는데, 과연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냐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범죄라는 거는 처벌과 관련이 있고, 처벌은 국가가 국민한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열하게 싸워서 스토킹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아서 무혐의를 받았고, 다만 그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모두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본 경우에 이거를 이제 고소함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변호사 선임까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토킹은 보통 전화한 빈도수라든가 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고소를 한다면 특별히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충분히 고소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 즉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선임까지는 아니어도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정도 받으면서 조언 받아서 혼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정의와 그 법적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고,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받았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알리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들의 사연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사건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